네, 지난달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면책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외교관 가족이면 폭행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난달에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직원 2명의 뒤통수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벨기에 대사 측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이 가게 CCTV에 명확히 잡혀 있는데도 국내 형사법정에 세울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외교관의 특별 대우를 규정한 빈 협약에 따른 건데요.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달 9일입니다. 한 달도 더 지나서 결론이 난 건데요. 그동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경찰은 곧바로 대사 부인을 소환해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부인 측이 한동안 특별한 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뒤 13일이 지나고 벨기에 대사는 페이스북에 부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늦어진 소환 조사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사 부인은 직원 2명을 때리고 한 달여 뒤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CCTV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가 수사가 어렵지 않은 폭행 사건이라 피의자 소환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최종적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면책 특권 포기 여부를 물었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책 특권의 유지입니다. 네, 사람을 때리고도 형사처벌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적은 있습니까? 네, 오늘 확인해본 결과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요. 사과의 뜻은 피해자 측에 전혀 전달되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피해자 가족과 YTN이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전쯤 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오직 영어로만 말해와서 누가 전화했는지조차, 그러니까 대사 부인인지조차도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사과를 뜻하는 영단어 정도만 간신히 이해했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이어지다가 전화는 끊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사 부인이 직접 전화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해서 YTN에서 대사관 측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사 부인 본인으로 확인됐는데 대사관이라면 분명 통역도 있을 텐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게 의문이라는 피해자 측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벌겋게 변할 정도로 세게 뺨을 맞아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치료비 배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관의 면책 특권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에 있는 외교사절이 벌인 사건 사고가 65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민사적으로나마 구제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형사상 면책특권을 유지한 벨기에 대사부인이 민사법정에서 규정된 면책특권 역시 포기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피해자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뒤 우리 외교부가 벨기에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경찰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대사 부인 측에 권하기도 했지만 이젠 정부 차원에서 보다 벨기에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